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오시니까 이제 스튜디오가 환해지네요. 네, 오늘도 할 이야기들이 많아서 네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에서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당은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 반면에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책을 지적하면서 4강 외교 복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우선 정부 여당의 대응 방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 구축 시 일본을 즉시 따라잡을 수 있다는 평화 경제 구상을 밝혔는데요. 진수희 의원님부터 평가해 주시죠.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와중에 굳이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 경제 이야기를 하셨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승전 북한이라는 비판을 받는 거 아닐까 싶고요. 제가 이 와중에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그동안에 북한과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옮기기도 참 싫은데 무슨 맞을 짓을 했다느니 무슨 또 평화 타령이냐 뭐 이러면서 사흘이 멀다고 미사일을 쏘고 무슨 그 신형 잠수함 그 자랑을 하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 예, 뭐 이런 일을 하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꼭 이 시점에서 말씀을 하셨어야 됐나 뭐 이런 그 우선 좀 유감스러운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대통령의 말씀 중에 좀 진단이 잘못된 게 있어서 좀 부분이요?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한일 간의 경제력 격차를 대통령께서는 경제 규모의 차이 그다음에 내수 시장의 크기 이렇게만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그 요인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격차의 요인은 저는 한일 간의 그 기술 수준, 기술력 격차. 그거에 따른 이 국제 경쟁력의 차이 그런 건데 이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 의원께서 진단하시는 기술 수준 차이는 그럼 어떻게? 기술 수준 차이는 우리 기술 수준이 딸리기 때문에 그 아주 우리 반도체 조립에 필요한 소재들을 사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이제 우리도 최근에 이제 우리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기술 자립, 부품 국산화, 뭐 수입선 다변화. 그 중에 기술 자립과 부품 국산화는 이제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일이죠. 과연 우리 관련 기업들이 그거를 몰라서 이제까지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알면서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하루하루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다가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기술력의 격차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당장 또 따라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인식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께서는 아주 중장기적인 방안을 이야기한 거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지금 단기 대책은 이미 발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얘기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방안들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단기 대책이 아니고요. 그거 역시 중장기 대책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좀 단기 대책은 아니다. 최민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우선 평화 경제 구상. 저는 평화 경제 구상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지도자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일부 보수 세력 일부는 일본 포비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이 식민지 시대를 겪고 그리고 이후에 한일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한일 협정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80불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변화된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 조금 자료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일본 포비아가 있는 분위기에서 일본과 우리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남북한이 한반도 경제를 구상하고 평화 경제로 가면 극복 가능하다는 큰 틀의 구상을 얘기한 것인데 저는 그 큰 틀의 구상은 대통령만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통일 대박론 등등 다 나왔던 얘기인데 그건 그냥 큰 틀의 구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평화 경제를 이 시기에 얘기했냐.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미사일 네.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 시점에서 이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얄밉죠. 예, 이 상황에서 왜 이러지? 예, 그리고 때가 어느 때인데.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번에 쏜 거 보면 북핵과는 관계가 없는 재래식 무기 분야의 지금 실험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실험에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북핵을 폐기하는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실험한 게 네. 핵이 아니에요. 방사포 등 재래식 무기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근데 북한도 북한 입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우선 그 징용 판결 나기 전에 네.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재고를 좀 확보해 달라고 이미 요청했다. 아. 예, 그런 협의가 있었다고 네. 얘기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품이나 전략물자 국산화 부분이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네. 사실은 올해 연말에 가능한 것도 있고 이미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네.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이 그 중소기업에 포토레지스트를 쓴다고 하면 네. 그 곧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산 설비를 바꾸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야당이 기술 독립 찬성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품 전략물자 국산화나 수입선 다변화를 찬성하지 않을 리가 없고 네. 그다음에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수입선을 다변화해도 네.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M&A를 통해서 더 해나가겠다는 이 구상은 저는 뭐 모든 정부가 그랬을 거다. 그래서 이거 별로 흠잡을 데가 없고 네. 또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대기업이 일부 R&D 참여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규제를 풀기로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거고 정부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교적 해결을 안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건 네. 정부가 진짜 억울할 것 같습니다. 특사 파견 안 한다고 뭐라 그래서 결국은 이거 이제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공개 안 했는데 공개한 게 7월에 특사를 2번이나 파견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남은 건 이제 정상회담인데요. 4강 외교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 아니 일본과의 관계. 일본과의. 근데 외교. 정상회담의 경우도 사실은 지난번에 여야 의원이 같이 한일 의원들 만나러 갔다가 찬밥 신세 당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처음 네. 이낙연 총리를 특사로 보냈는데 홀대 받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위급 특사나 정상회담은 네. 어느 정도 양국 간에 물밑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만나는 거잖아요. 정상 간에 이 문제를 놓고 탑다운 방식을 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평화 경제 다 좋아요. 네. 근데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한 언어였어요. 그러나 이 와중에 지금 전쟁이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네. 그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그 해당 기업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한 달 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더 한마디 단기적인 한마디가 대책. 굉장히 와 닿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우리랑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수도 네.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최 의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요것부터 네. 반박을 좀 일본 하고 아니요 하면 잠깐 네. 일본 포비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게 네. 제가 그 기술력 격차 얘기를 했던 거는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상대방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이랑 우리랑 차이가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걸 정확히 아는 것과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심이나 포비아를 갖고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걸 네. 그렇게 등치시키지는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있잖아요. 우선 하나 기술력 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력 격차와 관련하여 기초기술 격차가 얼마인가 이게 네. 국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살펴보니 기초기술 격차는 일본과 우리가 1.9년입니다. 네.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일본에 뒤처진 게 항공우주 분야예요. 이게 5 내지 7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기술력 격차 50년은 가짜 뉴스입니다. 50년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2020년으로 치면 1970년대 우리 수준이라는 건데 그때는 네. 흑백 TV 시대잖아요. 그래서 일본 포비아를 누군가 조장하고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네. 평화 경제 구상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면 이 비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정말 세심한 대책들을 재정 투입 부분까지 다 발표를 했거든요. 네. 최민희 의원님, 그럼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시고 야당에서는 그래서 평화경제 구상과 다른 방안으로 4강 외교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외교력에 집중해야 돼.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외교력에 집중, 저는 이게 더 공허하게 들립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4강 외교 하나하나 봅시다. 네. 미국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찰떡궁합입니다. 지금. 네. 그런데 저는 외교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가 관계가 좋다는 게 국익에 그럼 100% 도움이 되냐. 이 관계, 이 복잡한 상황을 활용해서 미국은 국익을 추구하겠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안 좋습니다. 이거는 아베의 도발로 좋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국력을 다해서 지금 네.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과의 관계. 이게 그냥 놓고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사드 배치 등으로 초기에 괜찮았던 그 한중 관계가 나빠진 건 처음엔 박근혜 대통령과 특히 시진핑이 박정희 대통령 존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 예, 주석이요. 시진핑 주석이 네,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사드 배치 문제를 한중 잘 관계가요? 못 풀어서. 네.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의 관계도 좋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나빠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번에 중국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네. 군사훈련, 영공훈련 같이 하면서 우리나라 그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나라 독도 001 넘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요거 하나를 놓고 중러 관계가 나빠서 4강 외교가 어떻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현실 인식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 나쁩니다. 그런데 왜 나쁜지 그 원인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야죠. 이건 아베의 잘못된 도발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강 외교의 진면목을 그대로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네. 진수희 의원님 말씀 우선 듣고 기술 격차 1.9년은요. 네. 뭐 어디에서 검증되는지 모르겠으나 진짜 기술 격차가 1.9년밖에 안 되면 우리 지금 일본이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 떨고 무슨 난리 난 것처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당이 호들갑이고 아니에요. 여당은 아닙니다. 아니 여당이 지금 진행돼 막 말씀드렸죠. 올림픽 보이콧하자 무슨 언제 저기 여당이 관광 금지하자 그랬습니까? 무슨 네. 반일 안 하면 다 친일로 몰고 여당이 이렇게 그랬잖아요. 가짜 뉴스를 하시면 진짜 아니, 안 되는 진 의원님 저기 아니. 두 분 저기 기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4강 아니, 외교에 그래서 대해서 진 의원님 말씀 듣고 아니 기술력 다음 격차가 주제로 그 정도밖에 넘어가죠. 안 되면 네. 우리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이나 SK가 뭐하러 비상체제를 막 가동하고 막 네. 비장한 각오로 이 사태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네. 자, 그다음에 4강 외교는 지금 미국하고 우리가 찰떡궁합이라는데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오늘 보도된 거 보셨죠? 네. 어제 오늘. 어떤 내용이죠? 네. 북한에 일단 방문한 경력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무비자 안 통하고 비자 다시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조치를 네. 오늘 또 보니까 우리한테 알려진 건 어제 오늘인데 미국에서 한 달 전에 이런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 외교부에서는 한 달이 지난 후에 발표해서 그 당사자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하여튼 미국하고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찰떡궁합이라고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뭐 일본은 네. 뭐 마찬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정말 그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시치미를 떼고 있는데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못 하잖아요. 네. 이게 과연 4강 외교가 문제가 없다? 일본을 빼놓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생각이 다르면 자꾸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짜뉴스죠. 기술력 아니요. 격차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아 네. 근데 왜 그게 그렇게 평가한 우리가 그럼 겁니다.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네요. 아니 하나도 없는 게 아니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아닙니다. 하고요. 이거 확인해야 네. 돼요. 이거는 아니 오늘 국제적 이인영 대표도 기준에 1.9년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네. 그게 근데 자료가 제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그걸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1.9년 정도의 격차를 갖고 우리가 일본이 그거 수출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니, 무슨 그러니까요. 당황하고 그럴 이유가 아니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정부는 짧게요. 그리고 네. 삼성도 네. 긴장한 가운데 대응책을 준비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이겨나갈 것처럼 기술 격차 50년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게 야당 아니 막 아닙니까? 침략 전쟁 해왔다 그러고 일본 경제 침략 맞죠. 우리가 그걸 다른 현안도 왜 있기 이렇게 때문에 일본을 비난하지 않고 네. 자꾸 문재인 정부만 흔드십니까? 일본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고성과 설전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정해가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 또 청와대 정무라인 인사들의 은행에 아쉬운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국회 운영위 이 평가를 좀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최민희 의원 들으시죠. 아니 이게 정무라인 인사들의 언행 문제가 아니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꾸 몇십 년 전에 네, 김지태라는 분을 친일로 규정하고 그런데 네. 김지태라는 분이 친일 임명 사전에도 등장하지가 않고 네. 친일파로 규정된 일이 없는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서 네.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소송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자 명예훼손. 김지태 님이 네, 동양척식회사에서 5년 근무한 것은 네. 성적이 좋아서 뽑혀 나가서 한 건데 동양척식회사에서 5년 근무한 걸 가지고 친일파로 규정을 하니 네, 유족들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법적 분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친일 임명 사전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네. 반대로 박정희 대통령 등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꾸만 그 김지태 유족들의 상속세 등 소송을 가지고 네. 문재인 대통령을 친일이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판단을 한 노영민 실장이 그러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야당 발언이 원인이었다. 예, 그거는 네네. 사실 몇십 년 전 얘기를 그것도 법원 판결문을 보면 네. 상속세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대리인으로 들어있지도 않은데 그걸 어거지로 엮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김지태 씨의 부일 장학회를 빼앗은 게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네. 그래서 그 부일 장학회를 뺏어서 박정희의 정, 유경수의 수를 합쳐서 정수 장학회로 만들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수 장학회가 MBC의 지분 30%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지태 씨의 유족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그 부일장학회를 뺏어서 정수장학회를 알겠습니다. 만든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지금 아버지를 친일파로 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야당 의원들이. 자, 자칫 운영위로 돌아가서 운영이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진수혜 부분보다 의원님. 네.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던 거는 바로 네. 노영민 실장하고 네. 표창원 의원 간에 주고받았던 질의와 응답 내용입니다. 어떤 어떻게 부분이- 네.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네. 북한이 핵실험을 이 정부 들어서예요. 그것도 이 정권 들어서 몇 번 했는지 미사일 몇 번 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거기 안보 2차장이라는 분이 교정해 주겠다고 한 교정 내용도 또 틀려요. 네. 그다음에 그 잘못된 그 질의와 응답 내용을 듣고 있었던 네. 정의용 실장은 이걸 정확히 모르고 있었을지 아는데 그것도 교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전혀 없었다는 거 몇 아니야? 번 있었어요, 의원님? 핵실험 핵실험 한 번. 한 번이에요. 한번 그러니까 내지 그거는 두 번. 그다음에 미사일. 2차장이 한 번이라고 미사일 주장했습니다. 발사가 있었는데 미사일 표창원이랑 발사는 몇 번이에요? 저는 몰라요, 잘 정확히. 그러니까 두 번인가 네 번인가 있었어요. 미사일 발사가요? 네. 최근에만도 4번인데. 운영위에서 또 관련된 설명이 있었죠. 아니요, 네. 그 대화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국민들을 더 그 불안하게 한 거고요. 김지태 네. 씨는 개인 소송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최민희 의원이 더 지금 흥분하시는 거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더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안보하고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까지 청와대에서 안이하게 전혀 파악도 안 된 상태로 있나 싶어서 그게 저는 굉장히 불안하게 받아들여졌던 이 대목입니다. 부분 맞죠. 정확히 사실 여기 있는 진수희 전 의원님이나 저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국회 운영위가 시작되면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지적 동의합니다. 네. 예, 그런데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설전이 오간 건 아니었고 김지태 씨 관련한 소송에서 무슨 아주 작은 뭐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몇십 년 전 얘기를 그리고 답변을 해도 안 들어요. 네. 대통령과는 무관하다 얘기하면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안 듣고 계속 국민들 허위 사실을 중에 유포하니까 국민들 중에 그런 일이 다수는 생긴 것이죠. 김지태 씨 건보다는 이 안보 관련한 건을 더 위중하게 받아들였을 텐데 주제가, 만약에 지금 이 주제가 설전이니까. 그러면 이 노컷뉴스 이 주제가 이 질문만 여기다 집어넣은 거라면 저는 이 노컷뉴스 쪽에 굉장히 설전의 서운한 원인이 거죠. 된 것이 무엇이냐를 두 분 또 짚어주신 건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아주 빠듯하긴 한데 짧게 한 말씀씩만 들어볼 내용인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통합 발언이 파장이 되고 있거든요. 또 이제 민주평화당도 이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집단 또 탈당할 선언을 냈고 이 정계 개편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어제 나경원 네. 대표가 이제 보수가 4분5열되면 총선에 의미가 없다라고 했던 문제의식과 네. 보수 통합의 방향성이 이제 중도로의 외연 확대로 네. 방향을 제시하는 거 전 맞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도 동의를 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사방에 굉장히 이런저런 장애물들은 안팎에 산재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개월, 3, 4개월 좀 지켜 보면 어느 정도 가을에 정기국회 시작되면서는 조금은 가닥이 잡히지 않겠나 뭐 그런 그 생각이 나경원 대표가 이야기한 이런 통합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문제의식과 네.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예, 공감을 합니다. 민주평화당도 지금 12일 집단 탈당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보수 쪽을 중심으로 한 통합 재편론이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사실 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관심이 네. 없냐면 저는 늘 정치권의 통합이라는 게 네. 상층부 국회의원들이 총선 앞두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으려고 하는 통합으로 비춰진다면 네. 국민적 지지를 못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대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 보수 통합을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겠다. 이게 있어야지 오늘 황교안 대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애국당하고도 통합하고 네. 바른미래당하고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조건 세불려서 총선 이기겠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네. 그리고 그것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왜 보수 통합을 하는지 메시지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네. 지금처럼 보수 재편 향방은 크게 명분이 없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민희 전 감사합니다. 의원, 진수희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